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여러분들, 김동환입니다. DHTV고요. 제가 오늘 그 영화의 날씨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나서부터 지금 이제 시청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 이제 봐주신 분들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수도 꾸준히 하루에 한두 명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대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추운 날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낚시하는 모습보다는 제가 어떤 채비로 운영을 해서 잡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동안 촬영을 나온 거니까 우선 몇 가지 채비, 제가 가지고 있는 송어용 낚시 채비, 그리고 베스 낚시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팁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영상을 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오늘 영상을 제작할 거니까 좀 잘 봐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채비 몇 가지 살펴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송어용 채비 몇 가지 꺼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그 구더기 모양을 형성한 작은 웜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러범, 그리고 송어용 스푼 2.5g, 3.5g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송어용 스트레이트 웜, 작은 스트레이트 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외국의 조업체에서 나온 그 연어의 알을 형성한, 와우, 냄새는 시큼합니다. 시큼해요. 식초를 섞었는지 냄새. 송어용 알. 뭐 이런저런 채비가 있지만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채비고, 충주에서 입질을 받아봤던 채비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뭐 간단합니다. 채비는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응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응용하는 게 이거를 그냥 뭐 지그헤드에 달지, 아니면 다운샷에 달지, 아니면 뭐 노싱커를 이용을 할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유. 낚시 와서 재미가 뭐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답을 알아서 그 답을 맞춰서 적는 것보다는 내가 문제를 풀어봐서 이 방법으로 내가 해보니까 잡히더라, 거기에서 느껴지는 희열도 엄청나잖아요. 와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가 베스용 채비만 갖고 있다, 베스용 낚싯대만 갖고 있다 그래서 전혀 뭐 다른 어종을 낚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채비에서 어떻게 변형을 해가지고 그 고기를 낚을 수 있을지 여러가지 시도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먹방용으로 촬영했던 송어를 이 그러범으로 잡았는데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뭐 베스도 마찬가지고 송어도 마찬가지고 누치, 뭐 다른 고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소위 아다리라고 하죠. 아다리 때가 맞아야 됩니다. 때만 맞으면, 뭐 베스는 그렇잖아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고무장갑만 잘라서 넣어도 베스는 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다리만 맞으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다리만 맞으면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의 모양, 얼마 전에 송어의 배를 따보니까 그 조만한 알만한 그 올갱이, 소위 그 다른 지역에서는 그 골뱅이라고도 부르는 지역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올갱이라고 부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올갱이를 많이 주워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큰 미끼보다는 작은 미끼를 많이 취한다는 걸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러고 보면 머리를 자르면 꼭 연어의 알 같죠. 이 채비를 이용해서 잡았습니다. 이 채비를 이용해서 변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채비를 어떻게 변형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고기를 낚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이 채비를 이용해서 다음에 내가 어떤 채비를 변형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 루어 낚시의 엄청난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말고 오십시오. 겁내지 말고.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던져보고 물어주면 좋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대형 큰 웜보다는 작은 웜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뭐 스트레이트 웜도 마찬가지고 노싱코형 웜도 마찬가지고 뭐 베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송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웜이 좋더라고요. 또 송어는 작은 웜들을 잘 먹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여러분. 뭐 채비가 따로 있겠습니까? 뭐 저라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 스푼 하나에 1,000원이 넘는데 와서 써봐야 개뿔이나 여기서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근처도 안 오더라고요. 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송어용 스푼은 그냥 송어 낚시터 가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들 많이 잘 잡잖아요, 스푼으로. 뭐 운영도 간단합니다. 지금 지금 이제 제가 낚시하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르거든요. 물 흐르는 쪽에 송어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뭐 바닥에도 가라앉혀보고 노싱커도 해봤지만 노싱커가 아니라 다운샷도 해봤지만 반응이 별로 없어요.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얇은 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얇은 줄의 그 이점을 사용해서 작은 채비도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얇은 줄은 작은 채비도 잘 날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늘에 작은 다운샷용 바늘, 작진 않네요. 이제 보니까 다운샷용 바늘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알 모양의 그러범을 껴서 낚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흘려주는 겁니다. 흘려주는 거예요. 흘려주면 주변에 지나가던 송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미끼를 보고서 와서 건드리는 거죠. 제가 제일 효과를 많이 봤던 건 이 채비, 그리고 요 에그라고 하죠. 에그 채비가 제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냥 물에 흘려주는 겁니다. 물에 흘려주는 거. 솔직히 이 포인트가 아닌 다른 포인트들은 물이 안 흐르고 고정적이기 때문에 이 채비가 힘들 수 있어요. 다만 이 포인트에선 이 채비가 유용하다는 거죠. 제가 얼마 안 있다가 송어 낚시터를 방문을 할 겁니다. 송어 낚시터를 방문을 할 때 송어 낚시터에서 어떤 게 먹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볼 건데, 제가 낚시하던 이 충주호의 포인트에서는, 물이 흐르는 포인트에서는 에그, 그리고 이 노싱커용의 조그만한 그러범의 머리를 자른 이 채비가 가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라인 줄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송어 낚시에서 라인이 조금만 굵어도 너무 잘 쳐다보는 것 같아요. 잘 눈치를 채요. 보니까 눈이 좋아서 그런 건지 송어가 고기가. 그래서 최대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얇은 줄, 줄이 터질까봐 걱정이 되면 그 릴에 드래그를 풀어놓으면 그만큼 힘 분산을 하겠죠. 최대한 얇은 줄을 사용해서 낚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송어용 뜰채, 이건 이제 저가입니다. 15,000원인가 17,000원 정도 산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송어용 뜰채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스 낚시 하면서는 그 라인을 두껍게 쓰다 보니까 드롭봉이라는 거 하죠. 드롭봉. 고기를 잡으면 줄을 잡고 휙 올리잖아요. 근데 송어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라인이 얇다 보니까 그러다가 터지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뜰채, 실리콘 뜰채죠. 실리콘 뜰채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낚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송어는 냉수성 어종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맨손으로 만지면 고기가 아야한답니다. 화상을 입는데요. 사람 손 온도만 해도. 그래서 절대 맨손으로는 잡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송어 낚시터에 가서 맨손으로 잡으면 저 무식한 새끼
무식한 새끼 손으로 잡네. 욕할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래서 꼭 낚시터에 갈 때는 뜰채는 필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다행히 이제 영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햇볕이 많이 비쳐서 가이드 이 구멍이 빠져나가는 줄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얼진 않았는데, 그 가이드가 얼면 카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스크래치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스크래치에. 그래서 일반 나일론 줄을 이제 겨울에 한참 추울 때는 나일론 줄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가 얼면 이 안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바깥쪽에서 먼저 오는데, 바깥쪽에서 얼다 보면 라인이 빠져나가면서 바깥쪽에 그 얼음에 라인이 쓸리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카본줄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일론줄, 한참 추울 때 나일론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고. 낚싯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개쿠랑이나 송어 낚시에 대해서 모르고, 송어 낚시에 낚시에 대해서 조회가 없다 보니까 지금 배스 낚싯대 미디엄 라이트 때를 쓰고 있는데, 대부분 라이트 때나 울트라 라이트 때 작은 미끼를 멀리 날릴 수 있고, 이 작은 입질에도 쉽게 그 감도를 느낄 수 있게 울트라 라이트 때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제 송어용은 일반 배수용보다는 낚싯대 그 종류가 좀 적어요. 보면은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는데, 조구 회사들에서 만들어내는 송어용 낚싯대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낚싯대 선택은 일반 뭐 리뷰라든지 다른 프로들이 낚시하시는 거 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미디엄 라이트 베스대로도 충분히 손맛을 볼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낚싯대가 없어서 낚시를 못해, 낚시줄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얼마 안 비쌉니다. 얇은 줄 꼭 사서 가시고, 낚싯대는 걱정하지 마시고, 베스 낚싯대 좀 감도가 좋아야겠죠. 대신 감도는 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도는 워낙 입질이 얕다 보니까 감도는 좋은 낚싯대로 해서 낚시를 가셔도 송어 낚시에서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낚시를 몇 번 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평광안경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 평광안경을 쓴다 해서 남이 보지 못하는 물을 내가 다 볼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포인트의 상황이 어떤지, 물이 맑을 때를 기준해서 포인트의 상황이 어떤지, 고기들이 어떻게 유행을 하는지, 그리고 내 미끼가 어떻게 나한테 흘러오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선 이 평광안경이 필수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포인트를 보면 이 평광안경으로 미끼를 던져서 미끼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미끼가 어디쯤 떨어져 있고 고기들이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쳐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평광안경, 요즘 뭐 세월이 좋잖아요. 안경 쓰신 분들도 저렴하게 클립 형태로 해서 된 이렇게 안경을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명품 뭐 오클리사나 아니면 다른 유명한 조구회사에서 나오는 평광 안경을 구매하셔서 써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내 포인트를 보지 못할 때 나는 내 포인트를 볼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미끼의 상황이나 고기의 움직임,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밑에 누치, 송어, 제가 잡았던 대형 송어도 이 앞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개코나 미끼에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 새끼 이거 약아가지고 이제 거들떠도 안 보입니다. 미끼 한 놈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평광안경을 꼭 가지고 다니셔라. 없으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사는 게 좋죠. 여러분이나 저는 그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브래드 피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명한 일본의 그 무라타 하지메도 아니고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충주에서 열린 낚시대회에 참가했을 때
그 사회를 보던 프로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채비를 사용해서 고기를 많이 낚으셨습니까? 라고. 이게 대부분 그 텍사스 아니면 뭐 노싱커 여러 가지 채비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거의 대다수가 비슷한 채비, 같은 채비를 많이들 이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님께서 말씀하시길, 여러분, 진정한 루어 낚시의 재미는 여러 가지 채비를 써서 고기를 낚는 재미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채비로만 고기를 잡아도 좋지만, 여러 가지 채비, 내가 갖고 있는 한에서 여러 가지 채비를 변형을 해서 낚시를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낚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인트도 중요하죠.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송어 낚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해서 채비를 떠진다 해서 물진 않겠죠, 송어가. 지금 요 포인트 특수성 때문에 고기가 물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다만 미끼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나오셔서 우선 작은 걸 먹으니까 뭐 이것도 떼어서 한번 조금씩 떼어서 해보고, 뭐 제가 사왔던 뭐 에그를 사온다든지 아니면 스푼도 먹을 수 있죠. 스푼, 여긴 반응은 없지만 스푼도 한번 와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십시오.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오셔서 이런 고기를 못 잡아도 즐긴다는 마음가짐으로 오셔서 한번 낚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